네, 안녕들 하십니까?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피로 방지 쪽에 보시면 이제 사용 조건에 관한 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하 응력과 반복 속도라든가 사용 환경, 부식 환경이라든가 아니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 없는 경우에 또 수명 예측이 불가능한 2차적인 인자에 의한 경우에서도 부품의 설계에 있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을 할 필요, 설계할 때 이런 환경을 좀 미리 좀 저,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진동, 조립에 의한 편진폭 한쪽으로만 이렇게 진동되는 거,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밑으로만 이렇게 진폭이 생기죠. 공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은 응력의 발생을 제거하고 또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진동을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되겠죠. 진동이 결국은 들리는 이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만 하중에 많이 가해지는 거니까요. 또한 환경하에서는 부식한 현상의 발생원을 제거하고요. 또 표면 보호 표면의 생성이라든가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게 되고요. 다음 보시면 계량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피로 파괴된 거고요. 이렇게 계량을 해보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코너 부분 쪽에 이렇게 직각 코너 부분이 결국은 응력 집중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렇게 아주 엣지가 너무 이렇게 예리하게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응력이 집중이 되니까 이쪽으로 크랙이 발생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라운드를 이렇게 가공하면 C라든가 하면 응력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중이 아니고 분산. 보통 응력 집중계수 알파는 1 더하기 2 루트 반지름분의 깊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으면 놓치면 요게 A고요. 가상의 원을 그리고 요게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응력 집중 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응력 집중이 되면 그만큼 균열이 쉬워지니까, 균열되기 용이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R. 그럼 얘를 작게 하려면요. 얘를 작게 하는 게 목표인데, 얘를 작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들어있는 R을 키우는 거죠. 반비례니까요. 대신 깊이를 작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R이 됐을 때, 그럼 얘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라인딩을 해줘. 그라인딩해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라인딩을 이걸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R이요. 가상의 원을 그리면 R이 이렇게 큰 거죠. R은 엄청 커지고 깊이는요. 깊이는 A는 작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낮추겠다는 얘기는 집중 계수를요. 그런 개념에 이제 설명한 건데요. 앞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필요 강도 수명 항상과 장수명에 대해서 몇 가지 계량계를 적용을 한다. 사진 9-1 및 그림 9-4는 기업 본품용 피니언 축의 필요 파면과 계량도이다. 균열은 응력 추정을 받은 원주 전체로부터 발생되어 내부를 향하여 진전되고 중심부 건방에서 조정 파던 부이다. 또 A는 응력 집중부가 존재하는 경우이고 이것을 B와 같이 계량하여 장수명과 도모되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아까 보여드린 말씀대로 이게 양쪽이 쫙 전체적으로 쫙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쫙 똑 부러진 겁니다. 쫙 계속 균열이 찍찍찍찍 들어오다가 원형 보이는 게 이게 결국 이게 눈에 보이니까 빛이 마크죠. 피로에서 눈에 보이는 건 빛이 마크, 현미경으로 보이는 것은 스트라이에이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였으면 중간에서 지지직 파괴된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최종 파단. 2번 요게 이게 2번 균열 진전 영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역이 되고요. 3번이 최종 파단 영역. 뭐 이렇게 보통 시작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이게 1번이죠. 1번 균열 시작점.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주로 다 균열이 시작돼서 쫙 들어온 겁니다. 찍 돌 회전 원형이다 보니까 돌면서 찍찍찍 들어오다가 나중에 최종 파단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옆에서 보시면 결국은 균열 폭이 찍찍이 계속 들어오다가 이렇게 됐을 때 이 폭이 마이크로 단위니까요. 폭이 마이크로미터니까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비파의 검사로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축시 들어도 나중에 여기서 찌직 양쪽으로 쭉 들어온 거죠. 이렇게 찍찍찍 센터에서 부러진 거죠. 회전형이다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측면도 정면도 되겠습니다. 그 저기 보이는 이 동심원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육안이니까 육안에 보이는 피로줄무늬, 육안 피로줄무늬
줄무늬를 보통 우리는 이거를 비치마크라고, 해변 자국 비치마크라고 부르고요. 이걸 만약에 현미경으로 확대 들어가면 아주 가는, 이렇게 가는 마이크로 단위의, 여기에 마이크로 단위의 현미경상 파단면 보는, 셈으로 보는, 셈에 보이는 현미경, 셈 주사전자 현미경, 스캐닝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프에 보이는 피로줄무는 보통 우리 스트라이에이션이라고 발음하죠. 이게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피로줄무는 비치마크, 현미경에 보이는 피로줄무이죠. 스트라이에이션. 이거는 필수라고 보통 했고요. 얘는 반드시 보여야 되고, 얘는 선택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선택이 되는 이유는 계속 일정 하중이 아니고 작은 하중 가다가 작은 찌직 가다가 큰 하중 뜨고, 찌직찌직 이렇게 작은 하중과 큰 하중이 교본으로 생길 때, 이때 생기는 이 큰 하중, 그때 파단되는 면적이 미리 단위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비치마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이렇게 해서 계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